주치의를 정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다. 당근, 고구마, 토마토, 녹색 채소 등 채식의 비중을 늘린다. 성인의 경우 밤에 규칙적으로 반드시 7, 8시간씩 잔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줄인다. 육류를 먹을 때는 유기농으로 먹는다.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 동안 금식한다.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한다. 매주 휴가 시간을 내어 마음을 쉰다. 고질적인 죄책감이 있다면 해결한다. 이제부터 날마다 20분씩 걷는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책과 하는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에이징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의 법칙에 저항하라. 이 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더불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마무리 부분에는 실천사항으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영상 처음에 보신 10가지 항목이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옮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더 긴장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 제목을 보면서 내용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살짝 생각은 했었는데요. 물론 어려운 용어들도 좀 나오고 쉽지 않은 설명들이 있어서 약간은 공부하듯이 읽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은 더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듣기에 편하게 잘 이해될 수 있고 실천해야겠다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삶다운 삶, 즉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알찬 삶을 원한다. 오늘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오래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다. 어떻게 활력과 건강과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세월의 파괴력을 늦출 것인가? 다행히 장수할 뿐만 아니라 더 삶답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도 가능하다. 바른 선택이 모이면 독립과 활력은 물론 가장 중요하게 명민한 정신까지도 유지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는 필연이 아니며 장애도 운명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비만 위험이 커진다. 많은 연구로 이미 밝혀졌듯이 잠이 부족하면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인체의 여러 호르몬이 변조를 일으켜 비축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 위험이 커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수면 장애가 있는 미국인이 5천만에서 7천만 명에 달한다. 2009년 CDC에서 여러 주의 성인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사람이 35%를 넘었다. 또 미국 수면재단의 의뢰로 실시된 미국인의 수면 상태 여론조사에서도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이 약 20%로 나왔다. 수면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인체의 정상적 에너지 소비를 교란해 비만을 촉진하고 비만은 다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건강한 뇌 기능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며 정상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9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금식의 효능. 금식해 본 적이 있는가? 이상하게도 금식이라는 단어의 어감과 달리 금식을 하면 시간이 아주 더디게 흐른다. 그러나 금식이 아무리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칼로리 제한이나 간헐적 단식은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을 향상해 수명을 연장시킨다. 산화와 염증이 완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아침 식사에 금식을 깬다라는 의미의 명칭이 붙은 이유는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에 금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생활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다. 이런 꾸준한 금식은 노화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한 소규모 연구 결과 생활 방식의 여러 변화에 매일 12시간의 금식을 병행했더니 이미 기억력과 인지력을 잃기 시작한 이들조차도 그런 기능이 개선되었다. 연구 대상은 가벼운 인지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사람 10명이었는데 그중 9명이 생활방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에서 6개월 내로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다. 용부룡의 법칙, 써야 강해진다. 근육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력과 심장 혈관 건강과 골밀도가 향상된다. 운동의 유익은 모든 연령대에 나타난다. 건강관절염 노인 실험에서 입증되었듯이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는 노인보다 장애를 입을 확률이 40% 낮다. 운동하면 나이 들어 장애가 적어질 뿐 아니라 체내의 염증도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에서 인터류킨 10이라는 강력한 항염 증인자가 생성된다. 이 인자는 우울증, 치매, 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일부 만성 통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염증성 시토카인을 억제한다. 꾸준히 운동하면 뇌에서 적어도 3가지 다른 신경 영양인자가 생성된다. 이런 단백질이 있으면 뇌가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기존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연접부를 싹 틔우며 뇌세포의 건강과 활력 유지를 지원한다. 운동하는 노인은 뇌의 해마가 2% 성장했다. 해마는 모든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 부위다. 앞서 말했듯이 이 새로운 성장은 노화를 2년가량 되돌려 놓았다. 다시 강조한다. 운동으로 새로운 기압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성장했고 이 새로운 성장은 시계의 2년 역주행에 맞먹었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평소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하루에 10분씩 걷다가 매주 5분씩 시간을 늘려나가 7주째에는 하루에 40분씩 걸었다. 여러 동물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활동적인 동물은 해마가 더 크다. 늘 앉아 지내는 동물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노인이 하루에 15분만 걸어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력과 기억력이 뛰어나고 뇌가 더 크다. 신체 운동은 이상의 모든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동작을 주도하는 뇌회로가 또한 사고도 주도한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은 몸동작만 느려질 뿐 아니라 사고를 주도하기도 더 힘들어진다. 손해가 몸동작을 매끄럽고 가지런하고 균형 잡히게 조정해주는 거야 과학계에 밝혀진 지 오래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손해는 사고도 조정한다. 그래서 운동하면 뇌 용량이 커질 뿐 아니라 사고 과정을 주도하고 정리하고 조정하는 뇌회로도 향상된다. 운동 중에 번뜩이는 통찰이 자주 떠오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는 아이들이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운동할 때 발육되는 뇌회로가 운동신경만 아니라 사고력과 인지력까지 길러준다. 인체의 모든 기관과 운동신경의 주 목적은 뇌를 보조하는 데 있다. 그래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와 자료를 공급하고 뇌를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뇌의 바람과 의도를 수행한다. 그러니 건강한 몸이 뇌의 건강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당연한 일이다. 운동은 삶의 필수 요소다. 자연법, 즉 삶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준이다. 무엇이든 강해지려면 그 부분을 써야만 한다. 2장에서 보았듯이 근력을 기르려면 근육을 써야 하고 수학 실력을 높이려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연주를 잘하려면 악기를 연습해야 한다. 바로 용부룡의 법칙이다. 써야 강해진다. 더 흔한 표현으로 쓰지 않으면 잃는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뇌와 생명의 필수 요소다. 신체적 휴식인 수면부터 시작해보자. 생명의 4대 물리적 필수 요소가 있으니 곧 공기와 물과 음식과 잠이다.
처음 세 가지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지만 잠이 생명과 건강의 필수 요소임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정상 수면이 무너지면 늘 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따른다.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수면 부족이 만연해 있다. 미국이 4,900만 명 이상은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답했고 1,800만 명 이상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고 4천만 명 이상은 업무와 취미와 재정과 운전 같은 일상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 수면에 만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진성 당뇨병과 비만과 고혈압과 우울증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 더 조기에 사망한다. 만연한 수면 문제에 대한 CDC의 분석 결과 인구의 34%는 하룻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고 48%는 코를 골고 37.9%는 낮에 본의 아니게 잠들고 4.7%는 운전 중에 잠든다. 미국 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0만 건, 사망자는 1,550명, 부상자는 4만 명 이상이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뇌세포가 왕성히 활동한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1~2%인 1.35kg에 불과해도 체내 에너지의 20%가 뇌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신진대사 활동이 많다 보니 뇌에서 없애야 할 대사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폐기물이 바로 수면 중에 제거된다. 잠자는 동안 뇌세포가 수축되어 대사산물을 신경세포 내의 액체로부터 뇌척수액 속으로 방출해 뇌에서 제거한다. 그런데 수면량이 부족하면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뇌기능이 방해를 받는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세포 손실이 증가해 노화 과정이 촉진된다. 그래서 영아와 유아와 유년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잠을 많이 자야 한다. 뇌가 소화해내는 정보량도 더 많고 구조적인 수정과 변화도 훨씬 많이 겪기 때문이다. 자연히 치워야 할 대사산물도 많아진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연령별 수면량은 다음과 같다. 안타깝게도 수면량이 정상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해쳐 노화를 촉진하고 학습을 방해한다. 전국 건강 면담조사의 자료를 보면 2005년에서 2007년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성인이 30%에 육박했다. 또 CDC에 따르면 주중에 최소 8시간을 자는 고등학생은 2009년에 31%밖에 되지 않았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만 아니라 학습에도 해롭다. 미네소타 대학교 카일라 월스트롬 박사의 연구 결과 학교 시작 시간을 아침 7시 15분에서 8시 40분으로 늦추어 수면 시간을 더 주었더니 우울증이 감소하고 출석률이 높아지고 지각도 줄었다. 나아가 수면이 개선된 결과로 교통사고와 비만이 줄고 성적이 향상되었다. 수면이 기억 강화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로 더 확인되었다. 2016년 코르텍스지에 발표된 니콜라스 듀메이의 연구에서 학습 시간 후에 잠을 자면 서술 기억과 재생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허구의 단어를 암기하게 한 뒤 그 직후와 12시간 후에 2차례 재생하게 했다. 12시간 기간에 잠을 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많은 단어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학습 직후에 본인 자신보다도 기억한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자는가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언제 자는가도 최적의 건강의 중요함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자연의 생체 리듬에 맞추어 밤에 자는 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 실제로 공인간호사 약 7만 5천 명을 22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5년 이상 야간조로 근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조기에 사망했고 심장질환에 걸린 비율이 현격히 높았다. 야간조로 일한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폐암으로 사망한 비율도 주간조보다 높았다. 이렇듯 수면은 생명과 건강의 물리적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여 노화 과정을 늦추려면 언제 자는가도 중요하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평가와 간단한 요법.
정상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잠을 방해하거나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할 만한 요인을 전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중 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실내 온도. 대개 사람은 시원한 방에서 더 잘 잔다. 외부 소음. 잠을 방해하는 환경 소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음향기나 귀마개를 사용할 수 있다. 통증, 잦은 배뇨, 호흡 문제, 감염, 가려움 등 몸의 건강 문제. 최고의 단잠을 자려면 반드시 최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 안의 동물.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면서 막상 내가 물어보면 자꾸 잠을 깨우는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놀랄 정도다. 희한하게도 그중 다수는 동물 때문에 깰 일이 줄어들도록 조정하는 게 아니라 수면제로 버티려 한다. 카페인. 카페인은 효력의 반감기가 평균 6시간이다. 3시간부터 9시간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현재의 카페인 수치 중 50%를 체외로 내보내는데 6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즉, 오전 6시에 카페인 200mg을 섭취하면 정오에는 100mg, 오후 6시에는 500mg, 자정에는 25mg, 이튿날 오전 6시에는 12.5mg이 체내에 남아있다. 카페인은 기력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뇌의 수용체를 차단해 지치고 피곤하고 졸린다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카페인을 삼가는 게 중요하다. 니코틴. 잠자기 전에 니코틴은 정신을 말짱하게 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니코틴 중독자 중 상당수는 잠든 지 4시간에서 6시간쯤에 니코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수면 주기의 한중간에 잠이 깰 수 있다.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하면 뇌와 몸이 잘 자도록 훈련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기상 시간이다. 성인의 뇌는 하루 16시간을 깨어있으려 한다.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늦잠을 자면 밤 2시까지는 뇌가 잠을 자려 하지 않는다. 근래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기간과 수면의 질을 향상했고 이런 유익은 운동을 저녁 시간에 해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결과 저녁에 운동하면 객관적 수면이 향상되고 숙면이 늘어나고 더 빨리 잠들고 중간에 덜 깼다. 회복성 정상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일과를 면밀히 종합 검토해 수면에 방해될 만한 잠재 요인을 찾아내라. 적절한 요법을 써서 그 요인을 해결하라. 그래도 수면 문제가 계속되거든 의사와 상의하라. 시간을 떼어 휴식 시간을 가지라. 내가 접하는 많은 선량한 사람은 단지 거절할 줄을 몰라 탈진을 자초한다. 선을 긋고 시간을 떼어 쉴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배려심 많은 이들은 무리하는 덫에 빠진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 중 다수는 스스로 속아 녹초가 된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칠까봐 또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행위가 이기심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거절은커녕 점점 더 많은 일을 맡다가 결국 탈진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의 이치를 모른다. 곧 휴식을 통한 회복의 법칙이다. 유한한 존재가 자원을 소비했으면 휴식해서 회복해야 자원을 보충해 다시 소비할 수 있다. 투수가 무안타 역투를 선보였으면 쉬어야 준비되어 경기에 또 나설 수 있다. 우리도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썼으면 휴식해서 재충전해야 준비되어 더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녹초가 된다. 자신이 무력해져서는 남을 돌볼 수 없다. 부모도 심신이 건강해야 자녀에게 베풀 수 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 수 없다. 요컨대 모든 이타적 행위의 기본 원리는 베푸는 본인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관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다. 그래야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무슨 활동을 선택하든 최대한 유용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알면 성경에 왜 매주의 안식일이 규정되어 있는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다. 일주일에 24시간은 삶의 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다. 이 휴식은 매일 몸에 필요한 생리적 잠이 아니라
느긋하게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쉼이다. 주 단위의 휴가와도 같아서 이날 하루만은 죄책감이나 게으르다는 생각이나 직무유기라는 기분 없이 짐과 일과 책무를 내려놓고 쉴 수 있다. 몸의 수면처럼 이 시간도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머리를 쉬며 활력을 되찾는 이 시간에 여러 활동을 통해 재충전하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그런 활동에 해당한다. 여러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듯이 가족관계가 긴밀한 사람은 가족관계가 분열되고 긴장된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전반적 건강이 양호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적다. 또 과학으로 입증되었듯이 신앙에 중점을 둔 휴가는 생리적 치유 효과가 있으며 노화 과정을 지연한다. 최근에 30에서 60세 여성 102명을 연구한 결과 묵상을 곁들인 닷새의 휴가는 스트레스 조절, 면역 기능, 말단 소립을 길어지게 해 노화를 늦추는 텔로메라제 활동 등을 향상했고 그 밖에도 세포에 여러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즉시 나타났으며 묵상을 계속한 이들에게는 10개월 후에도 유익이 이어졌다. 휴가와 묵상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계를 진정시켰다. 집을 떠나 환경이 바뀌면 긴장이 풀리고 무장이 해제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 이 모두가 유전자 발현과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집에서도 매주 한 번씩 휴식 시간을 가져보라. 휴식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청소하고 정리해 집을 준비하라. 삶의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를 치우고 줄이라. 텔레비전과 전자매체를 끄고 공부할 책을 치우는 등 대신 평온과 휴식을 알리는 환경 요소를 꺼낸다. 촛불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특별한 음식, 정신적 휴식의 날을 위해 준비한 음악 등 매주 이런 휴가를 보내면 건강에 지대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만성적 염려를 대하는 법. 정신과 의사로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내 경험으로 보아 절대 다수의 사람이 끙끙대는 염려는 자기 소관 바깥의 일을 통제하려는 염려다. 양치질, 출근, 자녀를 위한 식사 준비, 샤워, 잔디 깎기 등을 해야 할지 염려하며 찾아오는 환자는 없다. 본래 자기 몫의 의무와 책임은 웬만해서 그들을 근심으로 짓누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삶이 어떻게 풀릴 것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 자기 소관이 아닌 인생사로 고민한다. 내 자녀는 자라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될까? 나는 그 직장에 취직될까?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사람들에게 내 말이 미련하게 들렸을까? 여러 연구로 확인되었듯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비관적 태도는 인체의 부정적 변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연구 결과 미래를 비관하며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혈액 속의 염증 인자가 증가하고 말단 소립이 짧아졌다. 이 두 요인은 모두 노화와 여러 건강 문제를 촉진한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낙천적인 사람은 마음가짐이 더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놀랍게도 7.5년을 더 오래 산다. 이렇듯 사고방식은 노화 과정에 정말 큰 차이를 낳는다.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는 내 소관의 결정만이 본래 내 책임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일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또는 내 결정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거나 느껴질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때로 내 환자들은 실수로 일을 그르칠까봐 염려하느라 무력해져서 꼼짝도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수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두려워한다. 대개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진짜 두려움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사람은 결정을 남에게 미룰 때가 많다. 행여 일이 틀어져도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내가 환자들에게 늘 가르쳐야 하듯이 실수와 고의자각은 천지 차이다. 가계부의 계산착오로 부도난 수표와 일부러 발행한 사기 수표는 전혀 다르다. 성숙한 사람치고 고의로 악을 행할 사람은 없지만 실수는 실제로 학습과 성장의 건강한 일부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투성이다.
삶의 문제와 정직히 씨름하여 결정한 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악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확실한 길이다. 실수와 고의적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삶이 무력해진다. 결정하고 때로 실수도 해가며 경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고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 한다. 주로 아예 결정하지 않아 실수의 여지를 면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성숙이 정체되고 만성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 노화가 촉진된다. 사실 이는 신경증이며 앞서 말했듯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정적 사고 습성은 때로 너무 속속들이 비어 있어 이를 찾아내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국어를 생각해보라.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 주위 환경에서 듣고 배운다. 모국어는 DNA에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출생 후에 학습된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모국어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럴 리 없다. 모국어는 항시 작동 중이며 모든 게 이를 통해 걸러진다. 언어만 이런 식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사고 습성도 유년기의 환경에서 습득되어 자동화된다. 굳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늘 활동 중이며 삶 전체가 이를 통해 걸러진다. 이런 자동화된 사고 습성을 고치는 일은 외국어의 학습과 비슷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종종 외부의 전문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미지의 미래, 일이 어떻게 풀릴 것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내 속아닌 선택만 내가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에 기초해 가장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길을 선택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결과를 신에 맡긴다.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경험에서 배워 새로운 자료를 미래의 결정에 반영한다. 남에게 나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낄 자유를 주고 상대의 반응을 상품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를 그 증거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3대 비결이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두려움을 활성화한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뇌의 두려움 회로를 활성화한다. 이런 사람은 늘 과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책을 되뇌며 벌이나 보복을 예상한다. 이런 정신 상태는 무척 해로우며 만성 스트레스 경로를 활성화한다. 그 결과 면역계가 자극되어 해로운 시토카인과 기타 염증 인자가 증가하고 노화가 촉진된다. 죄책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당한 죄책감과 부당한 죄책감이다. 정당한 죄책감은 남을 착취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실제로 객관적 잘못을 범했을 때 찾아온다. 정당한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배우고 마음가짐을 고쳐 더 건강한 동기를 품고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끼쳤을 수 있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당한 죄책감은 거짓을 믿을 때 발생하며 진리를 적용해야 해결된다. 잘못된 죄책감의 단적인 예는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드는 죄책감인데 흔히 이런 생각이 수반된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집에 일찍 왔더라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다른 비행기를 예약했더라면 그들이 추락한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전화해서 출발을 10분만 지연시켰더라면 그들이 교통사고를 면했을 텐데. 이런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회로를 자극해서 염증을 키워 노화를 촉진한다. 그런데 부당한 죄책감은 회개와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회개하거나 배상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진리를 적용해야만 한다. 내가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내 속안 바뀌었다. 그들의 죽음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죄책감은 대개 앞서 말한 은밀한 거짓의 기초에 있다. 바로 매사의 결과가 내 책임이라는 신념이다. 매사의 결과가 내 책임이라는 착각은 거짓된 죄책감을 낳는데
그런 착각의 다른 미미한 형태는 남의 기분이나 반응이나 생각까지도 내 책임이라는 거짓이다. 남의 행복도 내 책임이므로 상대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 속안의 가장 건강한 선택만이 내 책임일 뿐, 그 선택에 대한 타인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장미꽃을 사줄 수는 있어도 아내가 그 꽃을 즐거워하며 자존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정서가 불안한 아내라면 오히려 이렇게 의심하며 걱정할 수도 있다. 왜 이러지? 혹시 바람을 피워놓고 선물로 죄를 덮으려는 것일까? 당신에게 죄책감이 있어 해결하고 싶다면 다음 3단계로 하면 된다. 1.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는가? 2. 답이 긍정이라면 잘못한 선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험에서 배우고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가능하다면 피해나 손해를 배상한다. 3. 답이 부정이라면 거짓을 파악하여 진리로 대체하고 남에게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느낄 자유를 준다. 치매 예방을 위한 권고. 다행히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이런 유해한 연쇄 반응은 예방될 수 있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이미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면 치매 쪽으로의 진행이 중단된다.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를 젊게 하는 구체적 행동을 4대 핵심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신체 운동,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 관리, 영양식과 생활 방식이다. 꾸준히 운동하라.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고 노화를 늦추는 이유는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뇌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단백질 생성 및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분을 향상하는 물질을 뇌에 더 많이 생성 분비되게 하고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고 체중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과하지 않은 꾸준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 권고할 만한 최적의 운동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한다. 늘 강도를 낮게 시작하여 서서히 높여나간다. 그래야 부상을 피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즐거운 운동을 택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운동은 삼간다. 유산소 운동, 중간 정도라면 하루 30분씩 주 5일, 격렬하게 하려면 하루 20분씩 주 3일. 근력 운동 최소 주 2일. 유연성 운동 하루 10분씩 주 2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략을 개발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회로와 염증 연쇄 반응이 더 자극되어 노화가 촉진되고 치매 위험이 커진다. 병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체적 행동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남을 용서하라. 가해자를 용서하면 스트레스 회로가 진정되고 염증 연쇄 반응이 완화된다. 용서란 원한과 앙심과 악감정을 버리는 것이지 상대를 도로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만 신뢰하는 게 현명하다. 앙심과 원한과 악감정은 유해해 뇌의 스트레스 경로를 자극한다. 이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져 심신과 관계의 건강에 해롭다. 용서한다 해서 가해 행위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어디에나 품고 다니던 분노와 원한 같은 해로운 감정에서 자신이 해방된다. 건강한 관계를 가꾸라. 갈등 관계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와 면역계를 차례로 자극해 염증 인자의 수치를 높인다. 관계 문제가 만성화된 사람은 그만큼 심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많다.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즉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건강을 평가해서 그 증거에 기초해 자기 소관의 결정을 내린다. 함께 시간을 보낼 대상, 상대의 태도와 갈망을 신뢰하는 정도, 해롭다고 밝혀진 관계를 정리할 시점 등을 분별한다. 후히 베풀라.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듯이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몸이 더 건강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처방약 복용이 줄고 독립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남을 사랑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연애 오락물을 줄이라. 뇌는 객관적 위협과 주관적 위협을 구별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뇌의 스트레스 경로가 자극되어 전신의 염증이 증가한다. 뇌 연구로 입증되었듯이 연애 오락물은 뇌 구조를 변형시켜 전전두피질의 발육부진과 변연계의 과잉 발달을 낳는다. 이런 불균형은 주의력 문제뿐 아니라 불안과 정서 문제도 유발하여 치매 위험을 높인다. 사랑의 신과의 관계를 가꾸라. 사랑의 신인 하나님을 묵상하여 영성이 건강한 사람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고 삶 전반이 더 유의미하고 만족스럽다.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건강한 영성은 자살률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관계와 생활 방식 전반을 더 건강하게 한다. 건강한 영성의 유익은 아래와 같이 많다. 용서할 소지는 커지고 앙심을 품을 소지는 낮아져 염증 연쇄 반응이 완화된다. 전전두피질이 발달하고 두려움 회로가 진정된다. 이타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결과를 신에게 맡겨 염려가 줄어든다. 생활 방식이 건강해져 체내의 유해물질이 줄어든다. 갈등이 잘 해결되어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네, 책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더 이제 앞으로 긴장하고 노력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좀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더니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좋은 책 함께하는 시간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